자, 이번 시간은 미니 모의고사 18이 나갑니다. 자, 먼저 1, 2번에 지금 화법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에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에 학생의 어떤 발표 내용입니다, 지금. 먼저 가를 보시면요. 학생일이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지금 잘 정하지는 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자, 학생 2가 지금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후보. 자, 이런 어떤 로봇에 대해서 방송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자, 이걸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학생 1도 동의를 하네요, 그럼.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지금 다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질문을 던졌고, 자,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자,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로봇의 발전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자, 이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요. 자, 이번에 그 휴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발표 주제를 지금 제시했고, 자, 비단락 부분에서는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자, 로봇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C단락에 바로 내려오시면 또 사진을 한 장을 좀 보여주는데, 자, 처음에 이 당시에 어떤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대요.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 팔 모양의 로봇이 나오고, 최근에는 결국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 자, 이런 로봇도 나왔답니다. 자, 심지어는 지금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을 했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네요. 자, D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들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을까 그랬는데, 자, 이 초창기 로봇들은 이제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금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로봇이 개발되면서 화재를 막거나 예방해주거나 진압하거나 또 인명 구조, 자, 이런 경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자, 인간이 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친구의 역할까지 해준대요. 자, 2단락입니다. 향후의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상용화가, 자, 상용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 학생은 지금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사례로서 지금 2014년에 그 세무연구소의 보고서, 자, 이것을 두고, 자, 지금 로봇 시장 규모가 지금 2013년에 2조 2210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가 되면 7조 원까지 지금 한 3.2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밑에 물론 인간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자, 이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로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인간이 로봇을 적절하게 잘 활용만 할 수만 있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로봇의 발전을 기대하며, 자, 발표를 마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A2에 발표된 발표 전략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었는데, 4번에 보시면 D단락이 로봇의 형태가 변해온 이유. 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전에는 어떤 단순한 어떤 거의 인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외형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닮지 않았던 것이 조금씩 뭐 팔, 그리고 이제 걷는 로봇, 그 다음에 형태까지도 좀 비슷한 로봇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이유까지 여기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나를 들으면서 학생이 메모한 내용입니다. 자, 이 공통점을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자, 노란색을 지금 칠해놨는데, 자, 영화 무슨 동그라미에서 로봇이 권투하던 장면을 봤대요. 자기가 이거 직접 영화를 지금 본 거죠? 자, 영화를 지금 관람을 했던 내용.
자, 두 번째 B 부분에서는 과학 시간에 어떤 배웠던 지식, 그 다음에 배경적 지식을 여기 떠올렸네요. 자, 그 다음에 C 부분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데, 자, 이것은 자기가 들은 지식이 있겠죠. 지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세 개의 공통점은 결국 1번이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지식, 그러니까 배경적 지식과 같이 연결시켜서 관련을 시켜갖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자, 다음 3번의 지금 작문 파트입니다. 자,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인데요. 자, 예상 독자는 지금 교지를 읽는 바로 학교 친구들로 했고, 자, 글감은 이 잡상이라는 이 문화유산, 이거를 지금 활용을 했네요. 자, 글 쓰는 목적은 잡상을 모르는 학교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자, 이걸 소개하고, 그 다음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게 목적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지금 수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적 흐름보다는 아래와 같이 어떻게 첫 번째 부분에는 자,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 자, 이걸 먼저 집어넣고,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이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잡상의 가치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 자, 마지막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래요? 표현을 할 때 직위법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자, 학생 쪽으로 갑니다. 자, 궁궐을 자주 다녀본 친구들도 궁궐 지붕에 있는 작은 조형물들,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조형물들을 잡상이라 부르는데, 자, 잡상은 바로 이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바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얘기합니다. 자, 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많대요. 자, 예를 들어서 봉황 또는 용, 해태와 같은 어떤 전설 속의 동물들이나 자, 서유기에 등장하는 어떤 손오공부터 저팔계 사후 정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잡상이 궁궐의 행운을 불러오고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준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선조들이 집에 처형의 그림을 걸어놓은 나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처형, 이 처형과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 주인공인데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게 역신이 침범을 해가지고 자, 그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신라의 풍습 중에 결국 이 처형의 얼굴 형상을 이렇게 대문이나 여기에 걸어놓으면 역신이 침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떤 귀신이 침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걸어놨던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로 가볼까요? 자, 3번입니다. 기억을 참고했을 때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자,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자, 부분 들어갔어. 자, 잡상의 가치 제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내용, 그 다음 직위법 활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들꽃처럼 이게 바로 직위적 표현이죠. 뭐뭐처럼 뭐뭐듯이. 자, 그래서 어떤 원관념과 보존념 직접 연결어를 통해서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거 직위법. 자, 그 다음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게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자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연결됐으니까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고전 문법이 하나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거는 지금 문제를 풀 때 위에 있는 원문만 놓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대어 풀이 있죠? 같이 놓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문법적인 내용까지 다 집어넣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여기선 전체적인 그 풀이, 그 내용, 지금 내용 풀이 위주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눈여겨볼 것은 1772년이니까, 자, 18세기 국어입니다. 자, 그래서 동명일기라고 했는데, 지금, 자, 의당이 김씨라고도 하는데, 자, 이분이 이제 해돋이 있죠? 일출을 지금 구경을 갔어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떤 고전 스필인데, 자, 붉은 기운이, 아랫부분 똑같이 보세요. 붉은 기운이, 자, 명랑하여, 자, 명랑하다, 밝고 하나여, 자, 첫 홍색을 해왔고, 첫 홍색을 해치고, 붉은색, 이걸 해왔고, 천중이라는 게 어디래? 하늘 천자, 가운데 중자니까, 하늘 한가운데,
자, 쟁반과 같이 이 쟁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해입니다. 해. 해가 지금 떠 올랐는데, 자, 쟁반 같은 것이 자, 수레바퀴만 하여, 자, 다시 수레바퀴처럼 또 커졌대요. 또 이게 이렇게 쟁반만하게 했던 이 해가 다시 수레만큼 더 커졌다 이거야. 자, 같아 물속으로서 자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자 항독 바로 항아리와 독과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자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처엄 풀거 거찰 비채던 것은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처음에 붉게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서 자 여기서 모여서 그 다음에 소혀처로 드리어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각각 이제 기억부터 밑줄 친 거 위주로 좀 갈게요. 자 기운이란 말을 써놨는데 자 기운입니다. 자 이것이 자 일본 문제와 연결한다면 기운과 이를 끊어서 적었대요. 자 이 끊어 적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이어 적기를 했다면 어떤 형태로 썼을까요? 예, 이것을 아래에 있는 받침을 위에 여기 있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올려다 적는 것.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어 적기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걸 이어 적기로 표현을 했다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받침은 위로 올라 이렇게 적는 것.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어 적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운이 부분에서는 지금 끊어 적기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홍색을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현대고와 같은 형태의 을을 사용했대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이거 읽을 때는 이걸 아래로 읽으니까 자, 이거만 읽으면 사가 되는 거고 자, 거기다 다시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원래 이거 사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에서 자, 홍색할 때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사 아래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가 붙었으니까 이거 색 여기다 다시 이렇게 기억이 붙었으니까 색. 자,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요. 현대 국어에 바로 이 색 있죠? 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음가는 지금 그때 같은 경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가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18세기면. 자, 읽을 때는 그냥 색을 해치건데,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지금 바로 을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을. 자, 이게 만약에 15세기 국어였다면,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됐냐. 자, 이것은, 자, 여기 아래아가 있죠? 자, 그래서 양성 모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양성 모음을 써야 되게 모음 조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옛날에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 크게 보면 알,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 를.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 자, 우리 앞에 있는 녀석들은 지금 아나 랄은 양성 모음일 때 쓰는 거고요. 양성일 때. 자, 앞에 체온. 요게 지금 양성일 때 같은 요걸 같이 쓰게 되고요. 음성일 때는 이 뒤에 있는 걸 씁니다. 자, 그런데 맨 아까 지금 양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요번에 다시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받침이에요. 자, 기억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이때 어떻게? 예, 이때는 어떤 거?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성하고 양성을 맞춰야 되니까 결국 옛날 15세기 국어였다면 자, 이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만약에 15세기 국어였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썼을까요? 예, 이때는 홍색 알 하면서 자, 여기는 요걸 갖다 써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나눠서 끊어적기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어적기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쓴다면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자, 이것은 홍색
다음에 받침이 올라가서 갈, 이 형태로 좀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써 있는 건 을이니까 현대국어 같은 목적격 조사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디귿입니다. 같은이 나왔는데 현대에서는 소실된 아래아가 당시에는 사용되었고, 예, 지금 아래아 여기 보이시죠?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자음 아래 붙이는 아다, 그래서 이걸 아래 아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그냥 같한 요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에 보시면 거산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현대국어라면 거산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자, 요 형태로 지금 이게 지금 모음자는 파괴되어 있는데, 자, 요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자, 이어적기 형태로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시옷을 어디로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적은 거니까, 자, 이런 이어적기 산이 됐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거듭적기가 아니라, 거듭적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아까 했으면 여기도 써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써주는 거예요. 받침을 그 윗부분에 조사 부분에 지금 음가 없는 이응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아래로 적어주고 이 시옷을 여기도 적어주고 여기도 적어주는 게 거듭적기인데, 자, 이건 거듭적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예, 이것은 이어적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부분에서 시옷 비읍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현대 국어에서는 지금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중세 국어나 할 때 근대 국어에서, 자, 이거 같은 경우 현대 국어를 만약에 읽는다면, 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읽냐면, 자, 요 시옷보다 뒤에 있는 비읍 있죠? 이걸 된소리 형태로 우리는 읽습니다. 이렇게. 빠, 요 형태로 지금 읽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요거 이렇게 지금 시옷 비읍인데, 시옷 같은 경우는 지금 된소리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빠, 자, 요 형태.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이것을, 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 이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뜻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위에 지금 두 개 이상의 이렇게 자음이 오게 되죠. 자, 이걸 우리는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자, 합용병서. 자, 이건 나중에 우리 중세국어 문법을 할 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읍 디귿이나 이런 경우는 이 두 개의 자음을 다 발음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현대 국어에 와서 얘는 어떻게 뜻, 요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고요. 예, 답은 지금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5번, 8번입니다. 자, 이번에 인문 파트인데요. 자, 인가를 흔히 망각의 동물이다. 자, 망각이란 뭐래? 자, 우리가 어떤 기억에 실패하는 것. 자, 이것을 망각이라고 하고, 자, 기억이라는 것은 외부의 정보를 기억체계에 맞게 부호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인출하는 것으로 부호화 단계와 저장, 인출 단계 3단계로 나누네요. 자,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기억이 실패하는 경우가 이 세 가지 단계 중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 한 군데는 아니고 뭐 부호 단계일 수도 있고 저장 단계, 인출 어느 한 단계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것이 결국 망각이 일어난다. 기억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기억의 부호 단계입니다. 자, 부호 단계와 관련해서 망각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외부 정보가 부호화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왜곡되어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부호가 뭐냐? 외부 정보를 기억의 체계에 맞게 변환하는 것.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우문 부호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예, 여기서 의미 부호.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우문 부호라는 건요, 외부 정보가 발음될 때 나는 소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밑에 예문하고 같이 연결합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 뭐를 보고 8, 2, 5가 있으면 이걸 그냥 어떻게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부호화시키는 것. 자, 거기에 비해서 의미 부호라는 것은, 자,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8, 2, 5라고, 그럼 이걸 빨리 5, 아, 이런 뜻이구나. 자, 이런 의미를 여기다 부호화시키는 게 바로 의미 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의미 부호는 외부 정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가 하는 것이므로 음운 부호에 비해서 그냥 이게 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더 정교화가 잘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정교화는 아랫부분에 있네요. 외부 정보를 배경 지식이나 또는 상황 맥락 등의 부가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정교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가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저장 단계로 넘어오는데, 자, 여기서도 어떤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망각을 부호화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장 단계에서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설명했는데, 즉, 망각은 부호화가 저장된 정보 중에 자, 사용하지 않는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독일의 바로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학습을 통해 저장된 단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망각되는 양상을 보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학습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 자, 전체 44%가 다 잃어버렸대요. 깜빡 이거네요, 지금.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예습도 중요하지만 결국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를 근거로 저장 단계에서의 망각을 설명한 학자들은 망각은 저장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시간의 비례해서 나타난대요. 자, 결국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그만큼 망각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얘기죠. 많이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학습 직후에 우리가 복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인출 단계에서도 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자, 이때 망각을 저장된 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자, 즉 망각은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 끄집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바로 인출 단서가 필요한데 자, 일반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인출 단서가 밀접한 경우는 인출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인출 실패로 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인출 단서.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어떤 걸 할 때, 암기를 할 때 미리 그걸 어떤 걸 연상을 해갖고 암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연상 작용에 의해서 그걸 잘 끄집어내는 이게 바로 인출 단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출할 때 그것과 연관성이 큰 애인이라는 단어를 인출 단서로 사용하게 되면 아, 사랑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빨리 우리가 인출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만약에 이 애인 대신에 만약에 이것을 책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사람? 책상 큰 연관성이 없으면 이거 전혀 이것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겠네요. 인출 단계에서의 망각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적절한 인출 단서만 제시가 되면 다시 저장된 정보가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출 과정이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인출 단서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5번에 가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특정 현상 바로 망각, 이 기억 실패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관점. 이게 세 가지로 갔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것이 뭐에 의해서 저장 여기 기억이죠? 자, 먼저 부호 단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망각이 일어나거나 니은에서 저장 단계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마지막 인출 단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우문부호와 의미 부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우문은 단순한 소리고요. 소리를 우리가 부호화시키는 거고 거기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게 의미 부호니까 어떤 게 예, 의미 부호는 음은 부호에 비해 어떻게 정교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다 5번이고요. 자, 7번에 가시면 자, 우리가 기억, 디귿 이건데 자, 부호와 저장, 인출 단계에서 자, 이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겁니다. 다련이는 단어를 외울 때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 자, 여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암기를 하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정교 단계를 거친 거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일어난 겁니다. 자, 또 수민이는 단어를 소리로 외우지 않고 용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의미에 집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의미 부호화시키는 거죠. 의미에 의해서. 또 부호네요. 자, 예린이는 단어 시험 볼 때 다 맞았는데 시험 끝난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싹 잃어버렸대. 아, 저장 단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또 외운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학습 직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에빙하우스가 얘기했던 그 실험이네요. 이것도 저장 단계 부분이고요. 자, 석현이는 자, 좀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하랬더니 입에서만 빙빙 돌고 만대요.
자, 이거 인출 단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적절치 않은 거니까 수미는 단어를 의문부호로 부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의문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 어떤 의미에다가 이거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자, 이거는 결국 의미 부호로 부호하는 과정.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윗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와 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자, 이때 그 이유로 추리한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실험 참가자들 X와 Y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100개의 단어를 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대요? 이것을 이제 회상한, 기억하는지 그걸 시험을 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학습시킬 때 이렇게 장미꽃 꽃과 같이 그것과 어떻게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하는 범위를 같이 함께 제시를 했대요. 자, 그리고 학습 후에 2차례에 걸쳐 100회 학습 단어를 다시 회상하는 검사를 했더니, 자, 첫 번째는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때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회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똑같은 범주를 줬고요. 자, 두 번째 회상 검사를 할 때는 X집단의 경우 범주를 제시하고 Y집단은 이걸 제시하지 않았나 봐요. 자, 그랬더니 1차 회상 검사에는 별 회상률의 차이가 없었는데 2차 회상 검사에서 X집단이 Y집단보다 회상률이 훨씬 높았답니다. 자, 유의미하다. 어떤 의미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의미를 갖는다 이거니까. 자, 이건 실험 결과가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 보니까, 자, X 집단이 Y 집단과 다르게 단어를 떠올리는 인출 단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범주화를 시켜줬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장미하고 꽃처럼 이렇게 인출 단서를 범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단어 회상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자, 여기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2번에 보시면, 자, 요번에는 어떤 내용? 문학 복합입니다. 자, 문학 복합이라는 것은 시파트하고 현대 수필, 이게 지금 섞여 있는데, 자,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소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설하고 이게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문학 복합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필 이런 경우 어떤 평론 같은 경우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가보시면 작품의 제목이 지금 뭐였죠? 예, 유치원의 매화 나무입니다. 자, 매화꽃은 언제 피죠? 예, 이른 봄에 피죠? 자, 그렇다면 자, 겨우 소환을 넘어서 양력으로 한 1월 6일이니까 자, 이때 한참 추울 때네요. 자, 그래서 넘어선 뜰에 내려서 자, 여기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자, 시작하다가 지금 뜰로 내려갔더니 거기 매화나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추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마다 그 연약한 가지마다 어느새 자, 그곳에 어린 꽃봉오리들이 수없이 생겨났답니다. 자, 바로 이제 매화의 꽃이 자,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매화가 막 꽃을 피우려고 봉오리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가지에 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바로 여기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알 수 있네요. 밤이면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서 바로 누구? 시적화자가 되겠죠? 자,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어저녁, 바로 어제 저녁 그 무색. 자, 저물모자의 그다음 빛색이니까 저물무렵, 석양역, 그 한천, 추운 겨울 하늘 아래 까무러칠 듯 외로이도 얼어붙었던 먼 산산들 그랬는데 자, 실제적으로 여기는 자, 여기 외로운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 시적화자가 외로운 걸 여기 산산들이 외롭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우리는 자, 감정, 인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시적화자의 그 외로운 감정을 산에다가 지금 투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언지 아련하고도 따뜻히 마음 뜸뜸이 돌던 자, 뜸돌다 스며들던 그 느낌. 자, 뭔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매화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뭔가 아련하고 따뜻한 어떤 이런 느낌이 스며들었대요. 이 가지들도 느껴왔을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나 그다음에 이 매화나무나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두 개 대상의 교감이 보이네요. 오늘도 표현이 집을 나서서 자, 표현이 훌쩍 또는 거침없이 집을 나서서 어디고 먼 바닷가에나 가서 그 바다의 양양함,
큰 바다 양자니까 그냥 드넓은 바다처럼 드넓다 이런 뜻이야 그냥. 자 그래서 큰 바다의 드넓음을 바라보고 홀로의 생각에 젖었다 오고 싶음은 이런 수롯한 심정도 어쩌면 자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생각 이 수롯하다는 건 이거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쓸쓸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은근하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쓸쓸함보다는 이 은근하다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위에 있는 가로친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홀로 생각에 젖었다가 오고 싶은 이 바다를 찾아가서 이런 은근한 이런 마음도 어쩌면 저 가지들 바라보고 자 매화가지를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 모른다. 자 누구한테 배웠대? 자 매화나무한테 배웠대요. 왜? 매화나무는 지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 꽃봉오리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것처럼 외로움을 간직한 나는 지금 어떻게 매화나무의 어떤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매운 바람결이 몰려 닿을 적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꽃봉오리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는 이 연약한 가지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자 누구 화자가 지금 외로움에 지금 젖어 있잖아요. 스스로는 다쳐서는 안 된다고 살래살래 고개 타이르듯 흔들거린다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위로를 해주는 거야? 매화나무가 화자를 지금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화나무와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어떤 교감이 지금 보이네요. 자 나작품에 갑니다. 자 이번 작품은 지금 틈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늘 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결국 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자 우리는 겉으로 튼튼한 어떤 철근과 거기 기역 부분에 보시면 철근과 시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탄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 1, 2년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몇백 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은 틈이 생겨서 결국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자 바로 그 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이 철근과 시멘트 속에서 숨쉬고 돌아다니는 길은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는 숨쉬고 돌아다니는 길이란 바로 이 틈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튼튼한 것이란 어떤 거? 자, 바로 여기는 이 철근, 이 콩시멘트를 얘기하는데 그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런 틈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놓고, 자, 밀어넣고, 자, 그 다음에 버티며 허리를 펴는 틈,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 그 틈을 수십 년간의 시간과 분초로 나누어 본다. 자, 이거는 화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틈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수십 년? 그리고 이걸 만약에 분으로 따지고 초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작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벌어졌을 거란 말이야. 아,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 온 건가. 그 느리고 질긴 힘, 바로 이것도 틈의 생명력이 되겠네요. 핏줄처럼 건물에 속속들이 뻗어 있대요. 어디에서나 바로 이 틈을 찾을 수 있대요. 서울 거대한 빌딩, 이것도 마찬가지 했던 뭐하고 똑같아? 예, 철근과 시멘트처럼 튼튼한 어떤 이런 빌딩 속에서 자,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우글거리고 있다. 자, 여기저기 뭐가 생겼다고요? 틈이 생겨났다.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로 덮여 있지만 새 타일과 벽지가 필요하거든. 뜯어보라. 두 눈으로 그걸 확인해봐라. 순식간에 구석으로 달아나는 숨을 그 다음에 그러나 어느 구석엔 늘 천연덕스러운 꼬리가 보인대요. 자,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자, 어디에선지 우리가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뭐가 보인다고? 틈. 자, 맨 처음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틈틈틈틈틈 해갖고 여기저기서 지금 틈이 보이네요. 어떤 철벽이라도 어떤 그래도 단단한 존재라도 자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는 이 틈의 정체는 사실은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래요. 자,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구름이나 풀잎의 등을 밀어주던 이 나약한 힘이었어요. 자, 이 힘이 어디에든 스밀 듯 들어가면 이 튼튼한 것들은 금이 가고 갈라지고 무너져 버리네요. 결국 이것들은 다 건물이나 이것들은 어떻게 돼?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가냘픈 나약한 허공만, 자, 텅 빈. 자, 건물은 무너져 내렸어. 거기에는 바로 뭐만? 텅 빈 허공만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틈이라는 것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틈은 커지고 건물까지 무너뜨리는 자,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습니다. 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자, 다음 문단 가볼까요? 자, 현대 스필이 하나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자, 내용이 지금 설해목이라고 지금 제목을 먼저 정리할까요? 자, 설자는 눈설자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해자는 뭔가 해할했다, 해치다 이런 뜻입니다. 해치다. 자, 목자는 아시죠? 예, 나무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설해목이니까 자, 나무를 해치는 눈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눈에 의해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쓰러지거나 이런 것을 설해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이 눈이 결국 나무의 가지를 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단에 갑니다. 해가 저문 어느 날입니다. 자,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이 노슨. 자, 어떤 노스님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옵니다. 자, 학생의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자, 사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대요? 이 망나니. 자, 되게 지금 사고 뭉치였나봐. 자, 얘를 학교에서도 집에서 다 이제 어떻게 포기를 했나봐요. 그 스님이 알아서 사람 좀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아버지하고 이 스님은 서로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자,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몸소 후원에 가더니 자, 늦은 저녁을 지어왔고요. 자, 또 리을에 더운 물을 떠다 줍니다. 자, 이걸 받아든 밥을 먹고 더운 물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로 더벅머리 이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요. 무슨 눈물일까요? 예, 뭔가 지금 감동의 어떤 눈물이 되겠죠. 자,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자, 세모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는 것들이야. 훈계. 자, 그래서 어떻게 따끔하게 지금 야단이라도 칠 줄 알았어. 왜? 늘 어디에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늘 이렇게 어떻게 잔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자, 이제 근데 훈계라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진절머리가 났고 그에게는 백천마리의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어른들은 좋으라고 잘 되라고 한 말이지만 결국 학생에게 잔소리로만 들렸을 거란 말이야. 보다는 다사로운 그 손길이 더 그리웠대요. 이제는 안 계신 노스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늙은 스승님 이렇게 봐도 되고요. 보통 이게 또 모르도 봐. 예, 늙은 스님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랍니다. 자, 산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 되면 이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자, 이거 어떻게 눈이 내리고 나면 다 꺾여 버린대요. 자, 여러분들 이 비바람하고 눈이 하면 어떤 게 더 강할 것 같아? 당연히 비바람처럼 느껴지는데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바람에 나무가 꺾이지 않아. 그런데 눈에 의해 꺾여 버린단 말이야. 자, 사뿐사뿐 아주 조용히 조금씩 차곡차곡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만대요. 자, 그리고 깊은 밤 이제 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면 자, 잠을 못 이룰 정도래요. 왜? 그 나무들이 부러운 것 바로 뭘까요? 눈이겠죠? 자, 눈에 의해서 자, 이것이 하나씩 뚝뚝뚝 어떻게 꺾여지는 거야. 자, 그리고 사는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는 것은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다 이런 뜻이겠고. 자, 사바티에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살인 귀인 이 앙골리 말라. 자, 어느 정도 살인마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간을 꺼내 먹을 정도 그런 살인마.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를 지금 귀의를 시킨 것이 자, 귀의를 시켰다는 게 뭐야? 네, 여기서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구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라 위험도 아니에요. 권위도 아니고 바로 이 자비, 사랑이죠. 자, 아무리 흉악한 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자, 차별 없는 훈훈한 이 사랑 앞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부처님의 그 사랑에 결국 감동을 받은 거야. 자,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돌을 둥글게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이 정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외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바로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 결국 외려 강함보다는 외려 부드러움이 외려 어떻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9번. 자, 가다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죠? 자, 여기 답 2번에 음성 상징어가 뭐였어? 네. 자, 우리가 보통 의성어나 또는 의태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부분에 어디에 썼어? 자, 지금 가 부분에서는, 자, 가 부분에서, 자, 좀 찾아볼까요? 어느 부분, 자, 뜸 돌다 여기 보시면, 자, 잘 안 보이네요. 가지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찾을 수 있는 음성상징어, 저는 안 보일까요? 아, 여기 맨 마지막에 걸려 있었네요. 자,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었다. 자, 그러지면 안 돼. 너무 외로워해서는 안 돼. 이런 이 부분에서. 자, 여기다 좀 표시 좀 할까요, 그냥? 예, 이곳은, 자, 9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 부분에서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다 부분에서는, 예, 여기 보이네요, 지금. 자,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사뿐사뿐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성어, 의태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음성 상징어라고 했으니까. 자, 10번 바로 내려갑니다, 그럼. 자, 여기서 가를 감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했으니까, 유치원의 매화나무는 화자와 대상의 교감을 다루고 있대. 자, 이 교감을 통해서 화자는 매화나무로부터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니까, 꽃봉우리의 매운 바람, 맵다는 게 뭐야? 자, 보통 이게, 아우, 매워. 입으로 느낀 미각적인 건데, 여기서 어떤 고통스러운 바람결,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매서운 이런 얘기 쓰죠? 자, 그럼 매서운 바람결이 몰려왔다는 것은 결국 매화나무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거야? 바로 매화나무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겠죠. 외려 우리에게 매화가 결국 거꾸로 우리에게 화자에게 뭐를 주는 거고, 자, 위로를 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답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작고 연약한 존재나 거창하지 않고 평범한 행위들이 때때로 강한 힘을 발휘한대. 여기는 뭐가 있었어? 예, 바로 이 틈이 있었죠? 되게 이런 작은 존재들은 무언가에 가려져서 평범한 행위들은 일상적인 삶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려진 존재나 일상적 행위 속에서 바로 끈질긴 생명력이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대요. 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건데 바로 철근과 시멘트인데 서로 심차게 껴안고 있는 존재로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 철근과 시멘트로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 어느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그곳에 틈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건물은 폭삭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에 가볼까요? 자, 가의 뜰과 그 다음에 다의 바닷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뜰은 자연의 섭리. 자, 어떻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그리고 그 매화의 꽃봉오리가 다시 맺히는 바로 자연적인 섭리, 자연의 어떤 순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자, 바닷가라는 공간은 지금 물결이 뭐를 조약달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걸 감싸주죠. 자, 그래서 이것을 둥글게 깎아준단 말이야. 지금 다듬어 준단 말이야. 이걸 통해 자연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랫부분에 이 틀린 문항 내용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